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어제까지 봄비가 내려서 꽤 쌀쌀한 날씨던데 오늘은 좀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옆 윤중로, 서울에서 벚꽃이 유명한 곳이 여러 곳 있지만 윤중로 벚꽃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원래는 좀 빨리 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가봤더니 꽃이 거의 다 비바람 때문인지 다 지고 없네요. 주말이지만 몇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이나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게 미북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미국이 중간에 그만두지 않겠는가, 더더구나 중간에 3월 27일 북한과 중국이 만나서 트럼프가 기대하지 않는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뿔이 났으니까 그만 집어치워라 하지 않을까, 혹은 미국과 북한이 만나본들 미국이 원하는 식의 완전한 핵폐기가 안 나오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왜 미국이 체면을 꾸기면서 만나느냐, 중간에 그만두는 게 낫지 않냐, 등등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저 개인적 분석으로는 미북 정상회담은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하는 것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협상이 아닙니다. 협상이 아니고 확인입니다. 확인일 뿐입니다. 너희들이 핵을 얼마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몇 월까지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이런 협상이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김정은에게 물을 말이 완전 핵폐기 의지가 있느냐, 딱 두 가지 물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러 이야기가 의전식의 얘기가 오가겠지만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완전 핵폐기 의지가 있는가, 둘째, 만약 핵폐기 의지가 있다면은 리비아식으로 할 수 있겠나, 리비아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치면은 먼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 다를 핵물질이나 핵생산 핵물질이나 핵생산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까지 다는 못 옮겨 놓더라도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뉴클리어 밤, 핵탄두는 IAEA나 아니면 미국이 지정하는 다른 곳으로 일정한 기한 내에 옮겨 놓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안 하고 빙빙 돌리거나 반대 의사를 보이면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내일 모레부터 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식 명함을 수여받고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볼턴이 어드바이저 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That's it, 됐다, 그만해라, 더 이상 너희들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어설 가능성도 둡니다만은, 얼핏 이 장면을 그려보면 트럼프가 국제망신을 하는 거 아니냐,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어서 북한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도 못 얻어내고, 더더구나 트럼프가 여러 번 자기 입으로 두고 봐라, 나는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부시와는 다르다, 내가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했는데 본때가 뭐냐, 자기 망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두 가지를 묻는, 확인하는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트럼프의 의지는 북한을 때릴 수 있는 명분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3월 9일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트럼프가 미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마음의 가짐, 의도와
3월 27일 북중이 만나서 북한 핵은 단계적 동시조치고 한국이 또 거기에 뒤이어 바람을 넣어주는 것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지만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없앤다라는 그럴싸한 것으로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는 데 대해서 트럼프는 27일 3월 9일과 다른 마음 자세를 27일 갖게 되었습니다. 3월 9일 정용 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는 트럼프는 국내 정치에서 자기 입지라든가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일단 이 카드를 받는 것이 그때까지만이라도 미사일을 중단해주면은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니까 그때까지만 조용해달라 라는 것에 거의 포커스를 맞추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3월 27일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끼어드는 걸 보고 트럼프는 거의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쪽으로? 말 안 들으면 북폭하는 쪽으로.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료를 가져들어와서 인터넷에 마구 유포를 했습니다. 북폭한다, 북폭한다. 저는 북폭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거의 확정적인 답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성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개입, 다시 말하면 중국이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미국이 절대 원하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다시 말하면 북한 비핵화가 아닌, 북핵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쌍중 전략, 쌍궤 병행 전략을 중국이 내뱉었을 때에 미국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흐트리지 마라.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점잖게 얘기했어요. 점잖게. 그런데 중국이 그 발표를 하고 불과 며칠 사이에 어떤 변화를 보입니까? 최근 단동 부근에서 북중 거래가 크게 늘었다. 그리고 4월 중순 말경부터는 해산물, 북한 해산물 받아 수입하는 것도, 참 북한에게 해산물 주는 것도 허용하자. 이미 발표는 했습니다만 4월 중순이나 4월 말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놓고 유엔 제재를 완화시키겠다 하고 혼자 중불나게 떠들지는 않지만 김정은과 북경에서 둘이 만나서 한 얘기, 내가 표면으로는 안 드러나도 뒤로는 니를 봐주겠다. 니 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먹는 것,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기름, 돈 봐주겠다. 당연히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김정은도 자신감을 갖고 미북 정상회담이 이런 시작이 되기도 전에, 개최되기도 전에 앞질러서 단계적 동시조치라는 시금방진 소리를, 사실은 트럼프가 보면 시금방지지만 김정은은 정용 특사가 갔을 때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 카드를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 백배해서 겁 없이 내지른 겁니다. 지금 중국이 북한에게 이렇게 푼돈을 도와주고 뒤에서 이 소위 말하는 먹거리도 좀 봐주고 밀무역도 좀 봐주고 보따리 장사들한테 돈도 찔러 넣어주고 눈 감아주고, 거기에서 사실은 정식으로 노동자 파견이 안 되니까 도강증, 소위 말하는 실제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가봤습니다. 북한 국경과 중국 국경을 넘어가는 그 강이 2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겨울이라서 살얼음이 껴있고 물도 없었어요. 이거는 뭐 경계선이라 할 수 없어. 그 주위에 있는 인민군들이나 국가보위부, 인민보위부, 국가안전보위부 이런 사람들의 뇌물만 주면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도강증을 끊어주면 30일 동안 중국 가서 일하고
또 되돌아오고,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식당이나 뭐 돌아가는 공장이 유엔 제재 후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는 건 인력이 계속 수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강증 들고 가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유엔 제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동자 파견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틈새를 이용해서 북한도 사람 보내고 중국도 이때까지 눈 감아준 겁니다. 앞으로 그걸 더 눈 감아주겠다는 겁니다. 자, 중국이 이런 초답한 짓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은 아주 크게 대응하고 보복을 해줄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역보복입니다. 보십시오. 북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가 김정은은 이제 호랑이 등을 탔다 그랬어요. 호랑이 등 타고 어떡합니까? 호랑이는 안 멈추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달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떨어져 죽든 아니면 살려면 내 등에 착 달라붙어서 견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 쪽에 달라붙을래? 중국 쪽에 달라붙을래예요. 더 나아가서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60조, 뭐 정확하게 계산하면 지금 환불을 1달러에 1100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70조 정도의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자기들은 또 3조를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미국이 우리하고 무역전쟁을 해? 끝까지 가보자 라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국무부 지금 장관 대행을 하고 있는 설리반과 그리고 와싱턴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 추칸테이가 둘이 마주 앉아 하는 얘기가 뭡니까? 협상하자. 노골적으로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추 대사가 한 얘기가 뭐예요? 탱고는 혼자 추는 게 아니다. 협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70조 때려놓고 추가적으로 또 사흘 전에 110조를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달 유예 기간을 주겠다. 지금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왜 2달이에요? 많은 날짜 중에 왜 2달이에요? 트럼프 머리를 쓴 겁니다. 5월 말 미북 정상회담 때까지 중국이 김정은을 제대로 구슬러서 나를 와싱턴에서 만났을 때에 완전한 핵폐기를 하겠습니다. 그 핵폐기를 하기 위한 한다는 말에 신뢰성을 싣기 위해서 제가 핵탄두는 일단 와싱턴이나 뭐 텍사스나 뭐 아니면 미국이 지정하는 제3 지역 혹은 아예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 말이 나오도록 중국이 북한을 구슬러라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도 단단히 보복하겠다.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 그리고 뭐 지금 한 1230조 정도로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내다 팔겠다. 기축통화 국가가 누굽니까? 미국이 이때까지 전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건 경제력의 힘보다도 달러라는 돈의 힘입니다. 달러 찍어냅니다. 우리는 한국 돈을 찍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쓰고 뭐 프랑스에 쓰고 베네수엘라에서 쓰고 파라과이에서 쓰고 안 되지만 달러는 전 세계 통용되는 기축통화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군사력과 절대적인 힘의 군사력과 둘째, 잘 훈련된 군인들과 그에 못지않은 기축통화입니다. 어렵게 반준 기축통화로 중국 위안화도 등극을 했는데,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중국이 해야 될 제일 급한 급선무가 뭐냐? 위안화를 미국 달러와 같은 수준의 기축통화로 올리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나서서 중국에게 니 죽고 내 죽자식의 무역전쟁을 시작한다?
데미지가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중국이 더 큽니다. 물론 미국도 잃는 게 있지만 그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중 간의 무역 관세 보복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중국의 모습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국가는 중국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 와서 미어시 할머니 교수도 얘기했어요. 러시아는 이제 대상 국가가 아니다. 미국과의 적대 상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고 중국뿐이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를 제패한 이 상태에서 이 위치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중국과 한번 충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다행스럽게 경제적인 협력으로 무역으로 서로 협력을 하고 나가면은 전쟁 없이도 공존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북한의 위협. 1962년에 미사일 위기가 있었습니다.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걸 알고 미국이 당장 철수하고 미사일 기지를 닫으라 라고 하니까 바로 대답을 안 하니까 크루시초프가 대답을 안 했어요. 케네디가 전쟁으로 가기 싫으면 일단 전쟁으로 갈 생각까지 갖고 있다. 물론 뒤로는 협상했어요. 전쟁 안 하기 위해서. 그러나 선포를 하고 해상 블로케이드, 해상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외국이 미국에게 직접적으로 본토를 공격하겠다 한 것은 1945년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북한이 처음입니다. 히틀러까지도 미국 본토를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명을 직접 공격해서 일본이 죽이듯이 펄하바에서 1941년 12월 7일 죽이듯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북한이 나서가지고 미국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근데 그것을 뒤에서 부채질을 해주면서 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미국을 힘들게 하는 데에 북한 핵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중국을 미국이 용서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의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력과 군사력 어떤 의미에서 지금 때리는 것이 지금 중국의 길을 완전히 잡아놓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전략적으로 확실한 때입니다. 왜? 중국이 대양 해군을 향해 나간다고 지금 난리를 치지만 해양력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력으로 간다고 난리를 치지만 아직 미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 군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의 길을 죽이고 이제 나서서 우리하고 맞대응할 생각하고 또 쪼잔하게 머리를 써서 북한이라는 카드를 북한의 핵카드라는 걸 끌어들여 가지고 미국을 교란시키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혼돈시키고 특히 한국 같은데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상회담을 트럼프가 하는 이유는 3월 9일 전까지만 해도 북한으로 하여금 김정은으로 하여금 얼마나 확고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3월 27일 북중회담이 끝난 후에 중국의 태도를 보고 미국은 거의 확정적으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5월 말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시시껄렁한 소리를 하고 시간을 끌거나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답을 하지 않고 시건방진 태도를 보이면 북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북 제재 카드를 북한의
핵폐기 의지, 그리고 핵폐기 의지를 증명하는 조치를 보이기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 안 하겠다는 얘기를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약속한 것과 일관되게 행동하라 했습니다. 미국과 뭘 약속했습니까? 한미동맹 철석같이 믿고 반석같이 믿고 동맹을 견고하게 하고 미국이 하는 데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워싱턴에 갔어도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확고하니까 만나보십시오 한 겁니다. 그 비핵화 의지를 김정은이 원하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미국을 속였다면, 그걸 북한 비핵화처럼 미국을 속였다면 트럼프는 그 대가를 반드시 우리에게 치르게 할 겁니다. 중신 잘하면 양복이 새버리지만 못하면 뺨때기 세대입니다. 지금 뺨때기 세대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미국은 지금 난리를 안 쳐요. 미국 정상회담 준비한다고 실무진이 어쩌고 우리처럼 46명이나 뽑아 놔놓고 지금 매일 신문에 나는 게 뭡니까? 뭐 의전이 어떻고 뭐 어느 길로 오고 뭐 육로로 오고, 이게 뭐 그래 대단합니까? 왜? 김영철이 이미 얘기했어요. 핵 문제는 위에서 결정할 거다. 아니 핵 문제 위에서 결정하면 김정은이 결정하는데 실무회담 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실제로 그 얘기를 했어요. 핵 문제는 미국 간의 문제라고. 근데 왜 나서가지고 지금 46명이나 뽑아 놔놓고 군데 배치해가지고 무슨 중국과의 회담이 아주 잘 됐다, 북중 회담이 아주 잘 됐다, 결국 말은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지만 조치는 단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미국이 한 말이나 북한이 한 말이나 중국이 한 말이나 똑같다, 억지 춘향식으로 견강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미국에게 한국에 대한 불신의 두께를 점점 쌓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물론 다른 미국이 이중작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60조가 아니라 100조, 110조까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리반 뭐 대행자 나서서, 그리고 주미 중국 대사 그 하부에서는 협상하자. 사실은 협상하자 더 똥줄 타는 건 중국이에요. 트럼프는 계속 강경 스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입으로 또 얘기합니다. wait a minute. 뭐 흥분하지 마세요. 미중 간에 무역전쟁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액수를 점점 올리고 있어요. 관세액을. 그리고 시간을 공교롭게 2개월 준다는 얘기예요. 200개월 주는 의미를 중국이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항복을 하든지 미국 말을 따라가든지, 아니면은 뻘짓을 해서 중국이 미국과 잘 지내는 것보다도 북한을 껴안고 있는 게 더 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미국과 잘 지내는 것 자체가 도리어 자기들의 생존 번영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2개월 내에 김정은을 설득시켜서 워싱턴 가서 완전한 핵폐기 하겠다고 약속하고, 2개월 내에 지금 무슨 북한의 해산물을 문을 열어주느니 어쩌느니, 단동에 보따리 장사들 왔다 갔다 해도 되느니, 도강증 가지고, 강 건너오는 도강증 가지고 중국 식당에서 일하는 애들은 모른 채 하고 지나가겠다느니, 일단 허접한 짓을 안 할 겁니다. 지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포커스를 바꾸었습니다. 북한과의 회담이 아니고 중국에게 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북한을 나에 대한, 미국에 대한 카드로 쓴다면 절대 가만 안 있겠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경제전쟁을 트럼프는 더 이상 이게 경제전쟁이 아니고 안보전쟁으로까지 확전해서 보고 있습니다. 확장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 동안 계속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카드는 계속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되든 2개월 유예를 해주든 밀어붙일 거라는 겁니다. 이제 결심을 해야 될 당사자가 누구냐? 제일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폭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평화가 오거나 아니면 북폭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트럼프 눈에는 한국은 이미 안 보인 지가 오래됩니다. 믿을 수도 없고 해가 오는 결과도 신뢰성도 없고 해봐야 별 볼 일 없고, 제발 문재인 대통령 나서서 미국 간에 전달하는 말만 각색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 미국 편에 들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솔직 담백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신뢰 못하겠다. 지금은 신뢰가 제로인 상태예요. 팔짱 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오랫동안 너들이 쇼를 하고 구설할 것인가. 진짜 말로 한 한미동맹에서 약속한, 한미 간에 약속한 대로 한국은 100% 따라간다는 게 사실인지 내 지켜보고 있을게. 다른 건 다 지엽적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대드느냐, 미국과 손을 잡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도 많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미국에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